제가 그러면 이제 망상을 해드릴게요. 망상. 망상이 참 듣기는 좋더라고요. 이제 몰라도. 네. 어떻게 될 것이냐에 네. 대한 망상을 좀 해드릴게요. 공공개발에 대한 망상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공개발 성공할까? 성공할까? 될까요? 부터 볼게요. 뭐 내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는 저는 일단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쁜 거 없어요. 나쁜 게 없는데, 왜 그 이유는 이 얘기 다 듣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공개발 지정된 거, 이거, 나빼드다.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이 결론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가 중요해요. 뭘까요? 되게 궁금해요. 그럼 지금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저걸 또 까먹으니까. 이유는 뭐냐? 왜 나쁘지 않냐? 왜 공공개발에 이번 거론된 곳들이 여러분들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게 왜 나쁘지 않냐? 그 이유는 공공개발이 안 되더라도 민간개발하면 됩니다. 아, 그쵸. 그렇죠. 그거를 이번에 다 짚어준 겁니다. 여기는 언젠가는 개발이 될 거니까 공공으로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이미 안 될 수가 없는 있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게 아니야. 네. 근데 일단 다시 돌아와서 성공할 것이냐, 그럼 될 것이냐부터 좀 우리가 먼저 보는 게 순서 같아요. 맞아, 이대로 계획대로 잘 될 것인가. 뭐 엄청나게 많은 공공재개발, 뭐 공공복합사업 발표했는데 어떻게 의견 한번 듣고 싶어요. 여러분 잘 될까요?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요, 사실 이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망상 한 줄로만 말씀드리면 100%는 안 돼도 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100%는 안 되겠죠. 그래도 경험치가 어마무시해요. 100%는 안 돼. 어쨌든 네. 일단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과 비슷한데 첫 번째, 지금 이사대책으로 거론된 이번에, 제가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네. 이번에 이사대책에 뭐 역준조사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포함된 곳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좀 동향을 파악해 보니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만약에 그 이사대책으로 발표한 지역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뭐 노후주택들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이 동네가. 근데 여기서 최근 뭐 몇 달 동안 신축 빌라가 막 지어졌어요. 신축 빌라가 지어졌는데 네. 이 신축 빌라를 짓는 의도는 중요치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를 짓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뭔가 여기가 개발이 될 것 같아서 입주권을 좀 점하고자 빌라를 지은 것도 느껴졌고. 대책 발표 전에 말씀하신 거죠? 발표 전에. 네. 자,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잘 팔려요. 신축이니까. 그리고 금액도 막 분양가도 올라가고 사겠다는 사람도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이 신축 빌라를 더 지으려고 신축 빌라를 짓는 회사들이 땅을 더 알아보는데 빌라를 지을 때 필요한 땅이 뭐죠? 빌라를 지을 때 필요한 땅이요? 네, 뭐 땅이 있어야 지을 거 아니에요. 평평한 땅. 근데 평평한 맨 땅이 서울에 있나요? 잘 없죠.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맨 땅이 서울에서 많이 보셨나요 혹시? 좀 다지고 모양도 좀 빌라 투자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본인께서? 있죠. 거기 갔을 때 이렇게 빈 땅 이렇게 딱 있나요? 그렇게 거기 건물 지으세요라는 나대지가 있던가요? 아니에요. 막 그쵸? 공사해야 돼요. 파고 판판하게 만들고. 그러면 주로 뭘 부수고 짓죠? 답변이 올라오네. 단독주택, 저층주택. 그쵸. 이 단독주택을 사서 네. 철거하고 빌라를 짓잖아요. 서울에서 그쵸, 빌라를 보통 지을 그렇게 수 있는 방법은 강남이든 강북이든 이거밖에 없어요. 서울은 가용 택지가 없어. 뭘 하나 부숴야지만 다르게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네. 단독주택이 쌀까요? 비쌀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곳이 있다고 했을 때 막 빌라를 짓겠다고 단독을 나한테 팔라. 내가 돈 더 쳐주겠다. 평당. 지금 제 지역은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네.
몇 달 동안 단독주택 땅값이 말도 못하게 올랐어요. 그냥 이게 말이 되라고 할 정도로 올랐어요. 근데 안 팔고 있어. 자기는 안 팔겠대. 이 신축 빌라 짓겠다고 돈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 나한테 팔아라. 나 지을 테니까. 싫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는데 안 팔고 있어. 여기 지금 어떤 지역 사례예요, 지금. 실제. 실제 사례. 현재 사례예요, 현재. 근데 이 안 파는 사람들이 LH에 땅을 넘길까요? 안 넘길. 근데 법이 또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3분의 2의 동의가 나올 때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안 팔 것 같은데? 개발업자들이 내가 이만큼 쳐줄게. 네. 몇 달 전보다 평당 이만큼 더 쳐줄게. 안 팔아요. 네. 근데 내 등기부 소유권을 넘긴다고요. 이분들이 안 팔려서 제발 내 거 좀 사주세요가 아니라 서로 내놓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땅을 팔려고 문을 배를 누르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넘길까요, 땅을? 안 넘길 것 같아요. 두 번째. 네. 지금 제가 이 지역을 공개 안 한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신축 빌라가 제가 보니까 한 6동, 7동 지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분들 표가 몇 개 나면은 한 120개 나와요. 표가. 그러면 근데 웃긴 건 이 사람들이 2월 4일 이후에 계약을 했으면 네. 지금 현행법으로는 청산이에요. 현금 청산이요? 현금 청산이에요. 근데 2월 4일 이후에 계약 쓴 게 많아. 많겠죠. 자, 이분들이 동의하면 청산에 동의를 할까요? 참고로 이분들이 투표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동의 개수 사이에 빼는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수 다 차지하고 있어요. 몇 분의 몇에서. 네. 그 이 분모의 머리수 차지하고 있는데 동의를 할까요? 안 하죠. 100몇십 표가 안 나오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뭐라고 나와요? 코코바비님이 동의 못 받아서 공공개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근데 이게 지금 공공개발 역준전은 1년 내에 3분의 2 토지 면적의 2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 해제거든요. 1년. 맞아요. 이게 물론 이렇게 예정 구역으로 된 상태에서 예비 구역에서 1년 내에 3분의 2 동의랑 그 다음에 토지 총면적의 2분의 1을 동의가 나와야 되는데 머릿수는 이 빌라를 분양받으신 분들도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고 이 단독주택 소유자분들은 토지 면적에 밀접한 권한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렇죠. 머릿수가 나온다 그래서 토지 총면적에 대한 동의가 안 나오면 못하는 거거든요. 머릿수의 3분의 2와 엔드 토지 총면적의 2분의 1의 동의가 나와야지만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머릿수도 문제고 토지 총면적에 대한 것도 문제다. 맞네요. 그죠? 그러네. 일단 지역은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네. 뭐 추측은 자유인데 네. 지역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런 지역이 많아. 네. 아주 많아요. 알아보신 데 말고도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가 해왔던 그동안 현급 재개발 일반적인 우리가 제가 경험해왔던 민간 재개발에서 없는 규정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소급 성격을 띠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2월 4일 이후에 계약할 때 여기가 역준저로 묶일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걸 알고서 샀으면 문제인데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기가 그분들 정말 알았을까요? 근데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게 발표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봤을 땐 될 것 같아서 샀는데 그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공하는 게 조금 성공의 빈도가 너무 적지 않겠냐. 약간 그렇게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네. 이거예요. 만약에 공공 이슈가 민간 이슈로 덮여버리는 날이 온다면, 네. 엄한 투자처를 찍어준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공공에서 이거 아니야, 이거 민간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여론이 확실하게 보일 때는 그 순간 이 지역에 이거를 서울시가 누가 시장이 되든 간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요 사안을 행정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정말 무산될 것 같다면 빨리 그 순간 개발행위와 빨리 묶어야 됩니다. 왜? 이거 안 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순간 그 지역은 신축 빌라 폭탄 터질 거고요. 네. 조합원 수가 막 한순간에 늘어날 거고 민간에서는 그거 분양권 다 줘야 돼요. 입주권 다 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갈 것 같다고 싶을 때는 누가 시장이 되든 간에 행정을 정말 잘 써주셔서 그 동네가 결국은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서울시 도시계획상 맞다라면은 동네가 사업을 망쳐버리지 않게끔 행정 서포트를 준비를 이전에 잘 해주셔야 돼요. 그 얘기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아무튼 그 지역은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어갈 때는 저는 강한 진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강하게. 이게 완전 알려주는 꼴이 돼요. 왜냐하면 공공개발이 무산된다 해서 거기가 민간개발도 못한다는 법은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맞아요. 요건이 충족된다라는 게 타겟 지점을 다 알려주고 떠난 꼴이 돼버립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잘못되면 지금. 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좋은 쪽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지정된 분들은 저는 걱정할 건 없다고 봐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 두 번째 이게 있어. 일단은 지금 이게 거래는 침체됩니다. 거래는 안 나와요 이제. 여기 거론된 애들. 왜냐면 지정된 지역은. 네, 왜냐면은 2월 4일 이후에 계약하면은 청산이니까. 네. 그 뭐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이게 하시겠어요? 거래 냉각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거래 냉각. 그럼 이 거래 냉각이 시장 자연적으로 나오는 냉각입니까? 아니면 정책 인위적으로 만드는 냉각입니까? 인위적으로요. 그쵸? 네. 그러면 나중에 이 인위적인 요소가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멀리뛰기라는데 내가 가만히 서서 아무 반동도 없이 그냥 포이짝 뛰었어요. 3번. 그거랑 내가 저 뒤에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3번 포이짝 뛴 거 합산한 거리와 내가 저 뒤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한 번 뛰는 게 더 멀리 뛰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괜히 뚝에다 물을 더 많이 모아놓고 뚝이 무너지면서 더 많은 물이 그냥 이 물이 평상시에 이렇게 흘러들어올 수 있게 해줬으면 될 거를 막았다가 한 번에 일시에 많은 물이 지금 사실 아파트 시장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거래를 막았잖아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막았죠? 거래를 인위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막고 그 다음에 또 뭐로 막았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면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고 해서 또 막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래를 인위적으로 막아서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아, 더 올랐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묶여서 금액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어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걸어서 재건축 값이 잡혔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저는 나중에 감당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봐보세요. 아파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오르는 거랑 네. 이거 지금 빌라잖아요. 여러분 이사대책이랑 제일 밀접한 상품은 빌라예요 지금. 공공재개발과 제일 밀접한 상품은 빌라예요. 근데 빌라는 서민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서민주택이죠. 네. 접근하기 아파트보다 훨씬 그러니까 좋아요. 아파트에서 부작용, 정책의 부작용으로 올라가는 그런 컨셉과 서민주택 빌라 시장에서 어떤 정책적인 요인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게 차원이 다른 이슈가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영상 올린 것들 중에도 올해 서울에 있는 빌라들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드렸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 지표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렇게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거래 냉각이 나오면 일단은 못 오르겠죠? 근데 이게 사라진다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망상이에요. 근거 없어. 아, 우리끼리 얘기니까. 아무 근거 없어. 망상입니다. 어떡해요. 그리고 저는 기존 방식이 맞다고 봐요. 기존 방식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재개발 재건축. 네. 입주권 주는 기준도 이번에 마포의 염리 4구역이나 염리 5구역 보면은 이 개발행위 허가를 최근에 작년 말에 묶었고 이 날짜 이후로는 이제 건축허가 접수하지 마세요. 라고 딱 날짜를 이 발표 날짜를 잡았고 네. 이 날짜 전에 허가받고 짓고 있는 거는 다 인정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입주권을 주고 안 주고의 기준이 작년 9월 달이에요. 이 기준 난 모르겠어. 그냥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분이 2021년도 3월 28일 날 뭐 빌라를 하나 샀는데 네. 갑자기 공공재개발이 된 거예요. 신축 빌라 하나 샀는데 그분 청산이래요. 그러면 왜냐면 20년 9월 이후에 샀다고. 20년 9월 이후에 샀다고.
사는 것은 21년도 3월 28일까지 거기가 아무것도 없었던 동네인데 29일에 발표했으니까 아까 28일에 사신 분은 신축비를 샀으면은 안 나온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은 근데 저는 서울시장 선거 후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해석 충돌이 올 겁니다. 이제 충돌이 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있어. 저는 이게 이상한 신념을 심어주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다 망상이에요. 네. 신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데 네. 뭐가 있냐면은 서울에 이 노후주택가들이 있죠. 네. 특히 역세권 또는 저기 산비탈의 구릉지 이거는 결국은 손을 대는구나 라는 이상한 신념을 심어줄 소지가 높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라는 거예요. 괜히 그것만 심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자꾸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인센티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개발 과정에서 이제 뭐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뭐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를 내가 피하게 해주겠다. 과정이에요 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그 후에 프리미엄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정에서 인센티브는 공공이 좋아 보이겠죠. 네. 하지만 아파트가 다 입주하고 났을 때 이 공공개발 아파트랑 민간개발 아파트는 똑같은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라 할지라도 완전 다를 거다. 왜냐면 여러분 이사대책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우리 보통 재개발하면은 제일 작은 거 몇 평짜리 짓죠? 보통 한 18평? 그쵸, 뭐 작으면. 네, 작으면. 24평? 보통은 24평까지 네. 많이 지어요. 24평형. 전용은 18평. 이사대책 내용을 잘 많이 보시면은 그것보다 정말 작은 주택 지어야 되는 비율이 높아요. 뭐 16평, 15평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 이하는 이게 한도가 없기 때문에 네. 몇 평짜리까지 지을 지금 가늠이 안 오는데 일단은 16평형, 18평형 이하짜리들이 건축하겠다는 비율이 높아요. 근데 이게 아파트 입주에 이제 프리미엄 얘기해 드릴 건데 우리가 아파트를 고를 때 이왕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금액이 내가 30평대 봐요. 내가 30평대 보고 있어. 30평대를 보는데 A단지랑 B단지가 고민이 되는데 A단지는 20평, 30평만 있고 B단지는 20평, 30평, 40평, 50평 있다고 칩시다. 네. 30평 값이 비슷해요. 뭐 사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 뭐 사야 돼요? A 사야 돼요? B 사야 돼요? 전 B 사고 싶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뭐 그쪽으로 마음이 가요. 이유는 모르겠고 이유는 왠지 조금 더 단지도 클 것 같고 뭔가 사실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 A가 있고 B가 있어요. 네. A는 20평, 30평이 있어요. 네. B는 30평, 40평, 50평만 있어요. 근데 30평 값이 비슷하다면 뭘 사고 싶으세요? 뭘 사야 될까요? 저걸 봐요. 네? 답이 계속 나와. 답 뭐예요? B. 그치. 이유는 뭐예요? 대형. 네. 대형이 있는 단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쵸. B. 그쵸. 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네. 20평보다 더 깨알같이 작은 집을 많이 짓는다. 아. 이건 제가 여러분 초소형 아파트 우리 서민주택을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제발 왜곡 없이 들어주세요. 네. 잘 보세요. 우리 그 임대 아파트에 대한 어떤 님비 현상들이 있었죠. 네. 그게 강남이나 어떤 잘 사는 동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었습니까? 과거 뉴스 여러분 사회면에 뉴스 기사를 돌아본다면은 아니 다 좀 그런 게 있죠. 어디든. 정말로 부촌이 아닌 동네들도 뭐 임대 아파트 친구들하고 나 못 놀게 막겠다는 학부모부터 해서 사실 그 동네가 이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소득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곳이 아닌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임대가 아니더라도 아주 너무 초소형 원룸 형태나 아니면 방 2개짜리 전용 내부 실평수 12평, 11평짜리 이게 정말 푸른 빌라 사이즈거든요. 서울에서 지어지는 그런 아파트들을 많이 짓는 단지가
그게 정말 지어지고 나서 그 동네를 대표하는 대장, 우리가 요즘 다 대장 아파트라 부르는데 대장 타이틀을 줄까요, 시장이? 우리 참여자, 시장 참여자분들이 그 아파트를 두고서 대장 타이틀을 줄까요? 저 아파트는 이 동네에서는 대장이라고 줄까요? 안 줘. 제가 사례 하나만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수동의 트리마지 아십니까? 네. 무슨 좋은 단지예요, 뭐예요? 좋은 단지죠. 얼마나 좋은데요? 좀 고가도 많고 근데 대신에 평형대도 엄청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소형도 있고. 모르는 게 없어. 아니 그냥 이건 진짜 대단해요. 아니 다 트리마지. 많이 관심 위치가 있게. 어때요? 와 한강변. 서울숲에, 예. 한강에, 성수동이 건너편 압구정동이고 끝내주죠. 신축이고. 갤러리아 포레 아세요? 네. 갤러리아 포레는 신축이에요, 아니에요? 두 개 비슷하게 근데 갤러리아 프로가 먼저 지어졌어요. 연식 차이가 많아요. 아, 예. 이거는 구축이에요, 갤러리아 포레는. 이건 이제 트리마지 신축이고. 네. 그래서 이게 지어진다고 와 하고 막 왔어요. 근데 애하고 다시 돌아가. 왜 그럴까요? 아 저기 소형이 많이 없나 보네. 갤러리아 포레는 이게 60평부터 시작할걸요? 소형이 좀 그러니까 70평부터 있네. 아 그렇구나. 70평, 80평, 90평, 100평만 있어요, 갤러리아 포레는. 대신 나이 갔어요. 이제 11년 됐고. 트리마제 가볼게요. 트리마제 5년 됐어요. 네. 5년 차. 만 4년. 자, 얘는 평형대가 11평, 16평, 22평 막 껴있죠. 자,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 들은 얘기 전달해 드릴 뿐인데, 실제로 계포에서 이사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 못 살고 돌아갔대요. 아 그래요? 자기는 안 맞는 것 같대요. 그래서 낡은 갤러리아 포레 다시 돌아가고. 또 여건 되면 다시 한남동으로 뭐 이렇게, 뭐 나인원이든, 나인원은 뭐 대기 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한남 더일이든,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떠나버리는 수요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트리마제가. 네. 고급화 전략으로 분양했는데, 네. 까보니까 이거 약간 내가 생각했던 기대를 충족이 안 되는 아파트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 얘를 하이엔드급으로 넣어줬다가 빼버렸어요, 지금 시장에서요. 아 그래요? 네. 하이엔드는 아시죠? 초고가 위에 있는 시장인데, 네. 처음에 껴줬다가 빼버렸다는 이유가 다 한 가지예요. 초소형이 많아서. 얘 네임밸류가 그렇게 못 따라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낡은 갤러리아 포레가 낫다는 거예요. 70평부터 있으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제. 네. 물론 그래서 트리마도 좋고요. 좋은 아파트. 그래서 공공과 민간에 있어서 개발 과정에서, 물론 그 과정도 아까 얘기했죠? 기준점 30% 어디서부터 기준점을 잡느냐도 저는 의구심 던지고 싶고, 그게 만약에 합리적인 기준점에 30% 수익이 더 있는다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예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짓고 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수준이 올라와서 요즘 아파트 논할 때, 아니, 우리 강남의 모 단지는 독일에 있는 도서관에, 그 되게 유명한 도서관을 벤치마킹으로 똑같이 만들어 놨고, 강북도 이제, 새 아파트 수영장 레일 개수랑 레일 길이를 물어보는 세상인데, 네. 그거를 정말로 그게 충족이 될까 싶은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의식주 수준이 정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조식 서비스도 챙기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조식 서비스는 두 아파트 다 싸요. 그래요? 몇천 원밖에 안 해요. 아. 되게 잘 나오고. 5천, 6천 원 뭐 이 얘기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요새는 뭐 조식 서비스는 놀라지도 않아요. 거의 새 아파트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다. 그리고 신축 아닌 것들도 도입하는 것도 많아요. 편하다고. 자, 요렇게 해서 네. 정리 좀 해보면, 우리 또 전화도 해야 되니까. 네. 아, 힘들어. 공공개발에 대한 망상인데, 저는 이게 실패했을 경우는 엄한 투자처를 쪽집게 찍어줬다. 찍어주는 부작용으로 될 갈 수도 수가 있다. 있고, 그것을 새로 행정권을 잡는 서울시에서, 물론 공공복합사업은, 물론 서울시 도장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그 지정권자는 아니다 보니까, 공공에서 민간으로 돌아올 때 미연에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셔라. 이 얘기 꼭 하고 싶고, 두 번째, 이게 사람들에게 약간 헛된 건 아니지, 사실. 서울의 노후주택가들에 대해서 여기는 내가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복기를 해본다면 그 심리가 가장 강했던 때가 2007년도, 8년도였습니다. 그때 집값 최저였잖아요. 근데 왜냐면 그때 2007년도가 우리 그 통계 집계사상 서울의 빌라가 제일 많이 오른 해가 2007년도. 왜 그랬었냐면, 2005년도, 6년도에 계속적으로 재개발, 뭐 뉴타운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 그랬는데 뭐였냐면은,
서울의 노후주택가는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구나. 아. 발표가 나는 거구나. 이러한 그런 신념? 이상한 상식을 심어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성공 사례가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개발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중요하겠지만은 그게 다는 아닐 거다. 네. 개발 후까지 본다라면은, 나중에, 전 실제로 이 공공개발과 그 근처에 민간개발로 지어진 아파트가 한 7, 8년 후에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지금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지 알 것 같아요. 눈으로 봐야지만. 왜 똑같은 30평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